안녕하세요. 케어봇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암치유 톡톡입니다. 오늘은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하나인 설사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설사는 물 같은 편을 하루에 4번 이상 보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의 50에서 80% 정도가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플루오로우라실, 젤로다, 이리노테칸 같은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에 흔히 발생하고 개개인의 상태나 약물의 종류, 용량에 따라서 그 정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복부나 골반, 장 주변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았거나 위절제 수술을 한 경우,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 설사 증상이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설사는 항암제에 의한 장점막 세포 손상으로 수분 흡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항암 치료 후 1주에서 2주일 사이에 발생하게 되는데 약제에 따라서는 더 빠른 시기에 급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항암제에 의한 설사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항암 치료가 끝난 후에는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지속적인 설사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하여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우선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가능하면 하루에 10잔 이상의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맑은 육수나 이온 음료를 마셔도 좋습니다. 짧은 기간에 발생한 급성설사의 경우에는 장을 쉬게 하면서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나절 동안은 보리차와 맑은 유동식을 드시면 좋습니다. 전해질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염분과 칼륨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바나나, 토마토, 복숭아, 살구, 으깬감자 같은 음식과 스포츠 이온 음료를 섭취하여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적절한 식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사로 인해 장이 매우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에 5번에서 6번 정도로 나누어 소량씩 자주 음식을 먹도록 하고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은 온도인 실온 상태의 음식으로 섬유질이 적고 소화 잘 되는 흰죽이나 진쌀밥, 삶은 감자, 식빵, 계란찜, 연두부, 바나나 같은 음식을 드시면 좋습니다. 장을 자극하거나 가스를 유발하는 생야채나 생과일, 콩과 옥수수, 양배추, 탄산음료, 강한 양념이나 카페인 음료, 신맛이 강하거나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거친 섬유질이 많은 채소, 딱딱한 식품, 우유나 유제품 같은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잦은 설사로 인해서 항문 주위에 상처가 생기고 이를 통해 감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문 주위 피부가 자극되지 않도록 배변 후에는 부드러운 휴지를 사용해 주시고 비데를 이용하거나 샤워기를 통해 항문 주위를 따뜻한 물로 충분히 씻은 후 잘 말려줍니다. 항문이 자극되어 상처가 생겼다면 감염 예방을 위해 상처를 진정시키는 크림이나 연고를 바릅니다. 치질이 있는 경우에는 하루 3회에서 4회 따뜻한 물로 5분간 좌욕을 해주시면 치질도 호전되고 감염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복통을 완화시키는 방법과 지사제 복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부 통증에 있는 경우에는 따뜻한 찜질팩을 복부에 가만히 올려두시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설사가 심한 경우에는 함부로 지사제를 복용하지는 말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주세요. 지사제 복용 후 12시간 이상 설사가 없으면 지사제 복용을 중단하시면 되고 죽을 우선 먹고 괜찮으면 밥을 먹는 순서로 식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사가 하루 이상 지속되거나 심한 복통이 있는 경우 출혈을 동반한 설사, 38도 이상의 발열이 동반되는 경우 지사제 복용 후에도 설사가 지속되면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도록 합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는 암치유 톡톡 카카오 채널을 친구 추가하시면 인공지능 챗봇이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